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남 탓이다. 그래서 부모 탓이고 세상 탓이고 운명 탓이고 팔자 탓이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은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것은 딱 5가지 정도로 결정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또 부모에게 받은 유산, 또 부모가 함께 나와 생활할 때 만들어줬던 습관. 근데 이 습관은 2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준 습관이 있고 또 내가 의지로서 새롭게 만들어낸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삶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나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또 환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한 인간의 삶은 달라지죠. 이렇게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의지와 행동이 결합된 새로운 습관이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정해진 운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말 매일매일 깨끗이 몸과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이것도 다 습관입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냅두면 인간의 본성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고 누구나 좀 게으르게 행동하고 싶고 누구나 사람한테 막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받은 유산도 넘어설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자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환경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주제는 이렇게 의지로 새롭게 만든 나의 행동이 습관이 됐을 때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유전자를 넘어선다. 불리한 조건, 낮은 지능, 그다음에 우울한 성향, 신체적 약점, 뭐 이런 것들도 꾸준한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능 자체는 평균 지능인데 꾸준한 독서와 사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높은 지적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뭐 사업가나 아니면 학자들 실제로 IQ나 지능 검사하면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분명히 이렇게 의지와 행동이 결합된 새로운 습관이 몸에 착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성향도 부모에게 유전자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울 성향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울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자식도 거의 대부분 다 우울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나의 의지와 행동이 결합된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습관, 이런 걸로 감정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네, 감정 조절 냅두면은 지 마음대로 널뜹니다. 근데 이거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습관, 이런 걸 자꾸 전환시키는 거죠. 지금 외부 자극이 들어왔다. 세상은 분명히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나한테 무례하게 대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 또한 무례하고 우울하고 화를 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그럴 때 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셨죠? 네. 자, 후성 유전학에서는요, 환경과 습관이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뛰어나고 멋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습관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 쓰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근데 내가 습관이 안 들여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막 버무려져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그 삶은 분명히 불행해지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주팔자, 뭐 운명 탓하고 이럴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습관만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뛰어넘을 수 있죠. 유산은 분명히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재산들을 많이 물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모한테 받은 것이 없다. 오히려 빚만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부족해도 나의 습관을 통해서 분명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요. 절약하고 또 투자 습관을 길들이고 또 배움의 습관을 익숙하게 만들면 막대한 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TV나 언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 정말 뭐 빚만 받았고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산, 뭐 헤리티지, 레가시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계에 갇힌다. 포기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한테 맞는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것을 극복하신 분들 세계에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영화 있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예, 거기 주인공도 보면 노숙자였고 아들을 혼자 화장실에서 재우고 씻기고 그러면서도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서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고 또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찾으시면 이 유산, 부모에게 받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어때요? 막대한 유산을 받았더라도 나의 습관이 나쁘면 게으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고 또 그 당시의 어떤 쾌락, 소비, 뭐 마약 뭐 이런 거에 흠뻑 탐닉돼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유지하겠습니까? 유지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습관은 유산을 넘어설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의지. 의지도 습관의 영향 하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의지는 순간적으로 강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지속성이 얕아요. 그러니까 금방 끊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꾸준히 지속성 있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습관을 계속 쌓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의지력이 필요 없죠. 그냥 자동화된 패턴이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강한 의지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의지가 강할까? 자기 자신을 저렇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요. 다 뭐예요? 습관화해서 자동화된 행동 패턴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죠? 예. 매일 운동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뭐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매일매일 과로하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이 의지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습관이 의지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돈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다 내 습관이 만드는 건데 이 의지를 넘어서잖아요. 정말 이 습관이 좋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용 안 쓰고 어디 가서 기도 안 하고 뭐 굿 안 하고 뭐 사람들한테 뭐 부탁 안 해도 돈이 때가 되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습관이 의지를 넘어서는 그 순간 그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뭐 열의를 가지고 있는 공부라면 공부, 뭐 아니면 일이면 일, 이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자, 환경은 충분히 바뀔 수 있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공부, 독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 관계 만드는 거요. 이런 것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노력해서 잘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히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죠? 또 부정적인 환경, 폭력적인 환경 이런 데서 자랐다고 해도 내가 명상이라든지 감정 조절 또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습관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그래도 운명론이 있지 않나요? 자, 운명론이 있을까요? 그래서 운명론을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명론 좀 알아보자고요. 자,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운명론이 있죠. 그쵸? 운명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신 아니면 우주 법칙, 나름대로의 법칙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한테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나의 자율 의지와 연결돼서 변화시킬 수 있고 책임을 내가 다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연 법칙이 있고 신이 만들어 냈으니까 넌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나요? 아니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맞죠?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굿하고 부적 쓰는 순간 나는 무당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됐죠. 그죠? 내 삶 길어봐야 80년, 100년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비적, 종교적 운명론은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있죠. 세상은 본질, 즉 이미 정해진 이데아, 원형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이 예정론이 있죠. 칼뱅주의에서 주로 이야기하는데 신이 인간의 구원을 미리 정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 불교에서의 까르마, 이거 뭐예요? 현재의 삶이, 그죠? 과거, 내가 전생에 저질렀던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회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 생애에 받는다. 이렇게 계속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죠. 자, 나름 일면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되나요?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운명론의 두 번째는 결정론적 운명론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즉 모든 사건은 이전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인간의 의지, 자율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피노자의 결정론이 있죠. 인간의 감정, 행동도 결국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큰 우주의 흐름, 자연 법칙, 여기에 한 종속된 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환경에 의해서 그냥 지배되는 것이고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과학적이긴 해요. 이것도.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율의지가 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했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거를 믿을 수는 없죠. 또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논리학입니다. 사실은. 말장난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우주의 모든 원인을 안다. 그럼 그 존재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결과마저도 100%, 200%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사고 실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 내 운명이 궁금하다면 지금 사주팔자를 보고 그 다음에 신에게 의탁해서 나의 운명을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습관들 중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나의 의지로 만든 행동, 그것이 습관이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고 더 나은 나로서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시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분명히 그것은 의지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행복도, 사랑도, 성공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꼭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